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양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분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목적적인 삶, 이중목적의 연체라는 말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체를 위한 목적과 자기 개체를 위한 목적, 즉 이중목적의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전체를 위한 목적, 또 하나는 자기 개체를 위한 목적이란 뜻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산다라는 뜻으로 원리강론에서는 인간을 이중목적의 연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몸의 목적과 마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큰 목적이요? 어느 것을 더 빨리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고, 이어서 개인의 작은 목적과 큰 목적이 있을 때 작은 것을 버리고 보다 큰 목적을 추구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여 작은 목적에도 이익이 되고 보다 큰 목적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중목적의 연체에 관한 아버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중목적의 연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목적의 연체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One for all for one 이라는 개념이에요. 가끔 이 말을 가지고 이중목적의 연체에 대해서 할 때가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중목적의 연체에 맞추어서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for all 그리고 all for one이죠. 자, 그러면 one 부분에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one에 교회가 들어갔을 때 교회는 교구를 위하여. 그러면 교구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서로 요구하게 되죠. 내가 이거 해줬는데, 당신 왜 안 해줘?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서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은 one for all for one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one for all for one을 보니까 또 하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의역했을 것인데요.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역을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one for all, 그죠? all for 더 큰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자, 이것을 다시 우리의 입장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교구를 위하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더 큰 걸 위하여 살아라예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멸사봉공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되돌아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돼요. 그런 관계다. 이것 또한 이중목적의 연체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one for all for one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어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all하고 one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중목적의 연체라는 것은 전체와 개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one for all for one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중목적의 연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아, 그렇구나. 이중목적의 연체는 전체와 개체의 관계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한 터 위에서 원리가 말하는 이중목적의 연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정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신 거죠. 중심에는 성상과 형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성상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원인적이고 내적이고 주체적인 목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체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죠. 개체적인 목적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적인 목적은 이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체적인 목적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과적이고 외적이고 대상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이 성상적인 목적이 만약에 불이익을 준다 하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상적인 목적, 즉 전체적인 목적은 그 목적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중목적의 연체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관점에서 all과 one으로 표현한다면 아까 all하고 one은 관계예요. 전체하고 개체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이중목적의 연체는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 all하고 one을 쓴다면 이런 거죠. 이중목적의 연체라는 것은 이 one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one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전체를 위하여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위하여. 이 부분은 one for al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두 번째가 문제거든요. 원리는 이것은 전체와 개체 관계라고 안 합니다. 개체 안에, 이 자체 안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체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영어로 말하자면, one for one, 자기 자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중 목적의 연체.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시면, 아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작은 목적과 큰 목적이 있을 때, 작은 것을 버리고 보다 큰 목적을 추구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여 작은 목적에도 이익이 되고 보다 큰 목적 또한 이룰 수 있다. 이쪽으로 향해서 하면 개체적인 목적도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중목적의 연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 삶 속에서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가 전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중목적의 연체는 결코 관계 아니에요. 나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전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몸의 시스템이거든요. 몸.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해 보겠는데, 이 몸의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죠? 몸은 당연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또 보여주시는 것은 신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2017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것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 재미있어요. 기부 봉사. 남을 도울수록 내 몸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이에요. 이 자체가 뭐 벌써 이걸 보여주고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선행하면 면역력, 호르몬 증가한답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선행함으로. 선한 행동해요.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통증 개선까지 된답니다. 남을 위하여 살면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선행은 세로토닌, 오크시토신 생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행복 호르몬이라 하거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선행하면. 결국 이 몸은 남을 위하여 살아야 행복해지게,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죠. 전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 원칙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와 개체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전체를 위하여 살 때 결국 그것이 내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방법, 결론입니다. 수양은 어디서 할까요? 수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왜냐하면 이거 이중 목적의 연체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남을 위하여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양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 방법으로 참 가정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가정운동이에요. 내가 가정에 소속하죠.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정에 소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전체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개체적인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생기게 됩니다.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죠? 그런데 내가 개체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보다도 이걸 우선시해. 그럼 이 가정은 파탄이 되겠죠. 가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즉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에게 기여할 때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될 때 자녀, 형제, 자매, 부부, 부모의 심정을 제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식, 이미지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이거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녀, 형제, 자매, 부부,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4대 심정건이라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인생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관계없이는 느낄 수 없고 체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아, 그렇군요. 참 가정운동,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에 기여할 때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중 목적의 연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 생활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에 기여한다. 즉, 가족을 위하여 살아보자. 참 가정운동은 가족을 위하여 살아보자. 일단 이렇게 갑니다.
왜냐? 이렇게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목적의 연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참 가정운동은 무조건 가족을 위하여 살아보자. 그 결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실천함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